네, 또 한편의 천만 관객 한국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인데요. 지난 설 연휴 관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천만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연결해서 영화 극한 직업의 천만 관객 돌파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유정 평론가께서도 영화 극한 직업 보셨습니까? 네, 저도 2번이나 봤는데요. 이제 한 번은 시사에서 봤지만 또 가족과 함께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예. 제가 보자고 권한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누가 보자고 할 정도로 좀 보편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번이나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네. 어제 보고 왔거든요.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저력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 영화들이 너무 많이 이제 첨가하는 것이라면 이 영화는 좀 뺀 게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영화는 3가지 특성이 없는데요. 뭐냐면 바로 정치성이 없고 또 신파가 없고 자극성이 없다라는 게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한국 영화에 좀 의례 공식처럼 좀 정치색이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가족 드라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이제 눈물을 빼는 과거 이야기가 꼭 등장하곤 했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 한국 영화들은 좀 액션 장면에 뭐 통쾌함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편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좀 잔인하거나 한편으로 좀 동의하기 힘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 영화는 모든 면에서 좀 무난하게 중간값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 이 무난함과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좀 편안함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를테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예. 좀 오락성 있는 영화로 선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편안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이번 흥행으로 이 영화를 연출한 이병헌 감독 역시 지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속 스캔들 그리고 써니 등의 영화도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쓸 줄 아는 감독이고 시나리오를 잘 쓰는 감독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지금까지 뭐 천만 영화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특히 코미디 영화로서는 이제 7번 방의 선물 2013년 이후로는 2번째 영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웃김이 웃겨서 코미디로 천만을 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병헌 감독은 뭐 순물이나 바람 같은 영화들을 보자면 어떤 점에서 코미디 장인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코미디 한 길을 걸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작들과 달리 이제 19금 유머 코드를 완전히 빼버리고 남녀노소 함께 볼 수 있는 중간값의 유머를 한번 구사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 이병헌 감독이 코미디 한 길을 걸었지만 조금 다른 코미디 방식을 선택한 건데요. 그게 이번에 통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예. 무엇보다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병헌 감독의 영화는 말맛이 있다. 그러니까 대사가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건데요. 벌써 유행어가 됐죠. 이것이 이제 치킨이냐 갈비이냐 이런 것들이 유행어가 될 만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그 말에 대한 맛을 살리는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감각과 그 감각을 영화로 연출하는 그런 남다른 면이 이병헌 감독 영화에 대한 어떤 대중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명대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 대사를 한 배우가 바로 류승룡 씨인데 류승룡 씨 같은 경우에 이번 영화까지 해서 4번째로 천만 영화를 추가하기도 했죠. 최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과연 천만 영화를 4편이나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점에서는 류승룡 씨라고 생각을 못했을 듯합니다. 네. 하지만 명량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이후로 이번 영화까지 이제 4편의 영화가 모두 천만이 넘었는데요. 생각해 보자면 이 영화들의 공통점 중 하나면 류승룡 씨가 주연을 맡긴 했지만 류승룡 씨 단독 주연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령 명량에서도 최민식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고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병헌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고 7번 방의 선물은 귀여운 예승이 캐릭터를 맡은 아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이 앙상블 연기를 했는데요. 류승룡 씨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앙상블 연기를 보여줬을 때 굉장히 힘을 내는 배우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4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배우가 됐지만 한동안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모두들 아실 만한 영화들 이를테면 뭐
이렇게 좀 몇몇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작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코미디, 한국형 코미디에는 류승룡의 굉장히 힘이 발휘한다라는 걸 이번에도 좀 보여준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여러 배우들과 함께 앙상블 연기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류승룡 씨 역시 최고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극한 직업의 흥행이 한국 영화계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65억이고 그렇다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200만 관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중간 크기 영화가 되는데요. 예. 어느새 중간 크기 영화가 65억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100억 이상 넘어가는 대형 영화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스타들을 기용해서 이제 스타 시스템 위주로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작년 한 해 기억하시면 대단히 큰 흥행을 한 그리고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없다라는 건데 앞으로 오히려 중간 크기 정도의 영화에 또 이병헌 감독처럼 이야기의 완성도가 영화의 완성도라는 걸 보여준다면 많은 관객들이 오히려 그것을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변화를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작비 규모라든가 어떤 배우의 어떤 면모 이 단독 배우만으로는 이제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거. 정말 내실이 탄탄한 영화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반응한다라는 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암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극한 직업 흥행의 이유와 의미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